그리고 선생님이 0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0은 0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던 0이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무한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0하고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표기를 만들어서 수학자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0이랑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0하고 구분을 해놓지 않았어, 수학자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숫자가 0이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는 뭐 새로운 표기를 쓴다든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표기를 안 쓰고 똑같은 표기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암튼 두 개는 다릅니다. 0이라고 하는 건 아예 존재 자체하지 않는 전무한 상태를 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무한소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 0.000 0이 한 이렇게 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써있는 숫자 그런 게 지금 무한소입니다. 두 개는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1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차 함수의 그림이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냥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 함수는 y는 x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표기는 리미트의 약자입니다. 어디에 이르다라는 표현이거든. 어디에 이르다. 가까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x라고 하는 값이 2로 가까이 간다면 저 녀석의 함수값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죠?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2로 가까이 간다면 뭐에 가까워진다고 답하실 거예요? x한테 2 대입하면 3인가요? 이렇게 표현한 녀석의 값은 2 대입한 건 3입니다. 2 대입한 건 3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하게 칠해진 이 점이 2,1이거든? 2,3이거든? 2,3이라는 점의 좌표는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저 y좌표 2를 대입한 저 빨간색 점의 y좌표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리미트라고 쓴 녀석의 이름은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극한값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2라는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갈 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에 가까워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마치 3에 가까워지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는 가우스라고 하는 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우스나 뭐 절대값 이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건데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 0부터 1까지는 1, 1부터 2까지는 2, 2부터 3까지는 2부터 3까지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우스를 그린다면서 가우스를 안 그렸네. 조금 다른 걸 그렸네. 지금 이게 fx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야, 리미트 x의 값이 2분의 3으로 가까이 간다면 fx의 극한값은 누구야? 이것부터 물어볼까? f한테 2분의 3을 대입한 건 누구야? 2분의 3이면 1.5니까 1.5를 대입한 녀석은 이 점이에요? 이 점의 y좌표 함수값은 2입니다. 이건 함수값입니다.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라고 얘기했잖아. x의 값이 1점으로 가까이 간다면 향해 가는 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요 점 좌표 y좌표 2에 가까워지는 거죠.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극한값입니다.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극한값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꿨습니다. f한테 2대2반 함수값이 누구예요? 2대2반 함수값은 2점이에요? 2대2반 함수값은 3입니다.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요? 그래프를 따라서 2에 가까이 갔을 때는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갔을 때와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갔을 때는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향하는 점의 좌표는 y좌표가 3인데요. 왼쪽을 따라서 2에 가까이 가는 점의 좌표는 2인가요? 그럼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2 플러스라는 표현은 2보다 오른쪽에서 2로 갔을 때를 지칭합니다. 2보다 오른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3이고요. 2보다 왼쪽에서 향해 가는 점의 좌표의 값은
2라고요? 이거 두 개 값이 같지 않습니다.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이 극한값은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내 말 지금 되신 거 맞나요? 극한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 상에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지칭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점은 1,1이고요. 이 점은 1,2입니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봅시다. f한테 1대2번 함수값은 누구예요? 1대2번 함수값은 진하게 칠해진 점의 y좌표가 함수값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극한값을 물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로 가까이 간다면 극한값은 누구예요? 극한값은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y좌표가 점점점 2로 가까이 가는 건가요? 네, 좀 납득하신 거 맞나요? 그림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점의 y좌표를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는 어느 정도 구분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전 국민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당 입에 얼만큼씩 들어가죠? 먼지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 양이 안 먹은 거랑 똑같을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개미가 달라붙어서 처먹습니다. 개미의 위장은 어떻게 될까요? 터져 뒤졌습니다. 피자 한 판 시켜놓고 개미 한 마리가 처먹으면은 배가 터져 뒤졌습니다. 즉기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무한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한소분의 상수의 값은 이건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 상수 C의 값이 만약에 양수야. 양수면 양의 무한대가 되고 상수 C의 값이 음수야. 음의 무한대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나 지금 납득하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민할 게 없어. 보면 알아. 보면은 엄청 큰 것분의 숫자니까 이건 빵이네. 엄청 작은 것분의 임의의 상수가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억이라는 돈은 숫자인데 1억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100억 분의 1로 나누기 했어. 이건 엄청 큰 숫자고 이거 엄청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나누기 하면 범부 계산은 누구야? 어기 두 번 있잖아. 그럼 뭐냐? 1억이 10의 몇 승인지 아냐? 1억이면 동그라미 몇 개지? 8개네. 요거네. 엄청 더 큰 숫자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상수의 값을 엄청나게 작은 숫자로 나누게 하게 되면은 엄청 큰 숫자 되는 거잖아. 이 정도는 상식점에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게 헷갈려 버리면 근본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위기가 좀 닥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이 아닌 게 있습니다. 상식이 아닌 건 뭐가 상식이 아니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쌤이 부정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엄청 큰 숫자분의 엄청 큰 숫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큰 숫자라고 한다면 분자가 훨씬 컸을 때는 엄청 큰 숫자 나올 거야. 근데 분모가 훨씬 컸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되기도 할 거야. 근데 비슷비슷한 숫자면 1억분의 2억처럼 약분해서 상수 2가 나오는 것처럼 상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은 셋 중에 뭐가 나올지 그건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엄청 작은 숫자분의 엄청 작은 숫자도 얘기해 봅시다. 둘 다 엄청 작은 숫자인데 엄청 작다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분자의 값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분모의 값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민아, 쌤 말을 네가 자꾸 놓쳐. 분모의 값이 엄청 컸을 때는 엄청 작은 숫자 될 수도 있고요. 비슷비슷한 숫자였을 때는 약분해서 상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있습니다. 똑같이 큰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뺀 건데 앞에 게 뒤에 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앞에 것보다 뒤에 게 훨씬 크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숫자 나올 수도 있고요. 앞에 건 1억 100, 뒤에 건 1억처럼 둘 다 큰 숫자지만 뺐을 때 상수값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은 엄청나게 작은 숫자랑 엄청나게 큰 숫자를 곱했을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있는 게 엄청 크면은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게 크긴 크지만 이 작은 녀석이 무지막지하게 작으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 1억분의 1, 뒤에 건 2억, 약분해서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는 상수값이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씩 행복합니다.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이어서 부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형이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싹 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는 원칙에 대해서 연습할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은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가 나와.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빵이 나와. 근데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상수가 나오거든.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한 게 우리가 구하는 상수값입니다. 두 번째, 0분의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약분합니다. 이게 풀이 원칙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앞에 거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가 나옵니다. 뒤에 거의 차수가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고요.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보통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한 다음에 상수값을 구합니다. 0 곱하기 무한대의 꼴이 나오면 0의 값에는 반드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0의 값은 반드시 괄호가 쳐 있고요. 괄호가 쳐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반드시 통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자,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값을 양의 무한대가 되거나 음의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왔다 할 때가 있습니다. 1-1, 1-1 이렇게 왔다 할 때도 있습니다. 특정한 숫자 값을 갖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녀석들을 우리는 전부 다 발산한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두 개의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진동. 그 모든 녀석을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숫자 값으로 가는 녀석의 값을 수렴한다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로 수렴하는지를 묻습니다. 수렴하는 녀석은 특정한 숫자로 극한값이 귀결됐을 때 그 특정한 숫자를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페이지가 안 넘어가?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는 다음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래프하고 함수의 극한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지금 그래프를 하라는 얘기고, 지금 함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때 2라고 하는 눈금에 대해서 함수값은 2대2하면 산가요? 하지만 극한값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잖아. x가 2로 가까이 간다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점점 4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4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부모한테 2대하면 부모가 빵인가? 분자한테 2대하면 분자도 빵이에요? 하지만 이 함수 fx의 값은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은 x라는 값이 2가 아니었을 때는 약분할 수 있습니다. 약분하면 x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x가 2였을 때는 함수값 f의 값은 부모가 빵이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난 직선을 그리는 거네? 직선의 그림으로 x 플러스 2 값을 그리긴 하는데 x 플러스 1을 그리긴 하는데 2에서는 비어나야 돼? 그 비어져 있는 점의 좌표 2,4입니다. 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에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x란 값 2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결국 이거의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x의 값 2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비어져 있는 점, y좌표 4를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 믿으신 거 맞나요? 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대입했더니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은 풀이 원칙이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x 플러스이고요. 거기다 2대입한 녀석의 값이 4인 거죠. 그래프로도 풀 수 있지만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그림으로 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림으로 풀 때는 식으로 해석하기 까다로울 때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나 이제 극한값 그래프 이용하기 싫은데, 싫어도 해야지. 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분수함수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고등수화에서 아직 나한테 배우기 전이지만,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2, 4오면과 4, 4오면에 그리는 분수함수의 그래프인가요?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향해 가는 값이 뭘로 가게 되는 거야?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점들의 y좌표는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림으로 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를 대입한 무한대분의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의 값은 상식적으로 빵인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했던 이 녀석의 값 자체가 무한대분의 1인 거잖아.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림 안 그려도 빵인 거죠? 분모가 월등히 컸을 때는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무한대분의 1은 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숫자로 가지 않는 녀석들은 전부 다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은 분수함수가 나오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빵을 대입하려고. 빵 대입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빵일 거 아니야. 그럼 빵분의 1이에요? 근데 분자 양수죠. 근데 절대값이었으니까 분모도 양수겠죠. 그럼 빵분의 1 값은 답이 뭐라고요? 무한대라고요? 개미 한 마리가 피자 한 판 처먹었으니까 배 터진다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조금 미심쩍으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절대값이면은 그림을 접올리는 건가? 원래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1, 4오면과 3, 4오면 그리는 분수함수인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접올려요? 접올리게 됐을 때 x라는 녀석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가는 건 이쪽에서 빵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빵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향해 가는 점에 y좌표의 값은 점점점 엄청 큰 숫자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그림 그려서 확인하기 싫습니다. 얘는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인데 분모의 값은 0인데 0은 양수잖아. 분자는 음수고. 그러니까 뭘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요? 물론 그림을 그리면 방금 전에 있는 그림을 x축 대칭하라는 얘기죠. 방금 전에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했습니다. 따라서 x라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향해 가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그림 그리기 싫습니다. 첫 번째 거는 무한대를 대입한 무한대를 삼성했으니까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삼성하게 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일까요? 삼성은 여전히 부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귀찮아서 그럴 뿐이죠. x의 삼성의 그래프를 그리면 점의 좌표를 몇 개 찍어서 연결하게 되면 x의 삼성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y좌표는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향해 가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이쯤에서 한 가지를 이제 부원 설명할 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분수함수 fx의 값을 x분의 1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1, 4오면에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3, 4오면에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걸 질문해 봅시다.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0 플러스는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간다는 표현입니다. 플러스가 붙은 건 오른쪽에서 그 값이 향해 간다는 표현입니다.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향해 가는 녀석의 값이 뭘 향해 가죠? 네, 양의 무한대를 향해서 갑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면은 향해 가는 게 x의 값이 0보다 작은 쪽, 0보다 왼쪽에서 0으로 가는 거죠? 왼쪽에서 0으로 갔을 때는 향해 가는 게 뭘로 향해 가죠? 네,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림에서는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fx의 값은 뭐라고 답할 건데? 아까 두 개가 같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정확하게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실은 극한값이 없다는 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수렴한다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렴한다는 표현은 숫자값에 가까이 가는 걸 수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숫자값에 가까이 가지 않은 모든 녀석은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의 답도 발산, 이거의 답도 발산, 이거의 답도 발산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싹 다 답을 숫자로 가지 않은 모든 녀석은 답을 그냥 발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보기가 니네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객관식 보기가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기를 원합니다. 발산이라는 범위는 제일 넓은 범주의 답입니다. 숫자로 가지 않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제 1번은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배울 때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서 숙제로 할 때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모든 녀석들은 그냥 숫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을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죠? 부모의 값도 0이 되고 분자의 값도 0이 됩니다.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인수분해에서 약분하겠습니다. 승우 눈이 썩었습니다. 눈물까지 먹으면 자, 0분의 0꼴에서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여기다 3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극한값입니다. 이러면 수렴하는 거죠? 숫자라고 하는 녀석은 수렴하니까요. 두 번째 녀석의 값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분모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제곱했으니까 절대 분모의 음수가 안 나오겠지? 그럼 분자 분모 다 양수라는 얘기네. 0분의 1입니다. 0분의 1이니까 뭐라고요? 네,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0분의 1이어서 무한대라고요? 이런 건 그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로 가까이 가면 누구라고요? 대입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2번 문제로 갔습니다. 예제 2번 문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 꼴은 무슨 꼴이야? 선생님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가요? 무한대를 대입하면 제곱도 무한대 2배 했더니 무한대. 무한대고 무한대를 뺀 거네. 무한대에서 3을 빼봤자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 차수의 값 앞에 게 크고 뒤에 건 차수의 1차에서 차수가 낮은 거지? 보통 차수가 큰 녀석의 결과를 따라갑니다. 차수가 큰 건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결과치는 양의 무한대가 답인 것 같습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포물선의 그림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그림에서 x의 값이 점점 무한대로 간다면 향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점점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이걸 매번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수의 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차수의 값이 더 큰 녀석의 결과를 따라갑니다. 또 다른 풀이 방법 하나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이거 풀고 있습니다. 셈이 x제곱으로 묶어줄 생각입니다. 최고차로 묶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x분의 2, 세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3인가요? 근데 무한대분의 숫자가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무한대고 1을 곱하는 결과치가 나오겠네? 그래서 결과치는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 차수가 달랐을 때 풀이 원칙은 최고차로 묶어 쓴 다음에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풀이 원칙이긴 한데 쌤 말이 빨라가지고 좀 귓구멍에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차수가 똑같았으니 유리하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차수의 값이 달랐을 때는 차수의 값이 제일 높은 녀석을 묶어 쓴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게 풀이 원칙이긴 한데 그렇게 언제 풀고 있냐고. 차수의 값이 더 큰 녀석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앞에 거는 3x의 3승, 마이너스 2x의 5승, 플러스 7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극한값이 누굴까요? 근데 이건 오차항이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차수의 값이 큰 녀석의 보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수의 값이 달랐을 때는 반드시 최고차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건 무한대를 대입하면 답이 뭘까요? 그림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무한대, 분자가 1입니다. 답이 뭐냐고요? 네, 그냥 빵이라고 얘기하세요. 귀찮으니까요. 원래는 무한수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건 뭐가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이건 플러스 무한대일 거고 플러스 무한대한테 3을 더해봤자 플러스 무한대일 거고 루트 씌워도 무한대일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극한 자극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로 갔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가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빵을 대입했더니 분자분모 모두 빵인 것 같은데? 맞죠? 빵 대입한 분자분모 모두 빵이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수분해 약분하라고요. 자, 인수분해에서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했더니 x 플러스 2만 남나요? 그럼 빵 대입하면 답이 2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빵분의 빵인가요? 빵분의 1인가요? 빵분의 1이면 답이 뭐야? 답이 무한대인가요? 근데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분수함수는 너희가 예상하는 답이랑 다른 답이 나올 때가 자주 있거든? 분수함수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릴 생각이거든? 점근선의 값이 누구죠? x는 빵하고 y는 1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혹시 분수함수가 부족한 분들은 조만간 분수함수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분자의 값이 여기는 분자의 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1, 4, 5면과 3, 4, 5면 쪽에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x가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x가 빵 오른쪽에서 빵으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죠? 플러스 무한대인가요?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럼 이건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또는 발산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야, 방금 전에 거 실은 예상했을 때 잘못됐었잖아. 아까 전에 극한값은 무한대였냐? 0분의 1이어서 무한대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답을 구하면 잘못된 답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분수함수일 때.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반드시 범위를 쪽에서 풀어야 됩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값 x의 값 0보다 컸을 때 x일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극한값은 두 개를 나눠서 풀고 하고 있습니다.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x분의 x잖아.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x예요? 내 말 지금 이해하시나요? 0 플러스면 0의 오른쪽이니까 절대값은 플러스 x고요. 0 마이너스면 0의 왼쪽이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빵분의 빵이네. 빵분의 빵이니까 약분하면 누군데요? 그럼 0, x가 0으로 가든 말든 어차피 1은 1인 거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x의 값 0 마이너스로 가든 말든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개 값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없나요? 극한값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대충 얘기하세요. 거의 선생님이 한 500명 정도 가르치면 500명 중에 1명 정도는 해도 이게 수백 문제 풀어도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특급장애 수준이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밑줄 친 녀석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왼쪽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지. 이때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구하세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가끔 병신들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어. 아 선생님 향해 가는 점이 여기 이 점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있잖아요. 마이너스 1 이런 병신들이 너무 많아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라고요? 자 제발 써있는 숫자 읽지 맙시다. 자 그 다음 1 플러스로 왔을 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로 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네, 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이네요. 첫 번째 극한값은 1입니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네,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이네요. 근데 1 마이너스면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누구지? 네, 아주 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따져보세요. 지금은 가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절대값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절대값 있으니까 범위 쪼개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x의 범위는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범위를 쪼개려고요. 첫 번째, x라는 셋값 1 플러스로 갔을 땐 절대값이 양수인가요? 분모의 값은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1인데 분자의 값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땐 절대값이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겁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른 거 아니죠? 다 귀로 들리는 거 맞죠? 자, 빵분의 빵꼬리에서 약분했습니다. 약분하고 나서 1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한테 1 대입하면 누구라고요? 두 번째 건한테 1 대입하면 누구야? 두 개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극한값은 없다가 답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2 플러스로 갔을 때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x라는 셋값 2 플러스로 갔을 때 현우야 2 플러스로 갔을 때 가우스의 값은 누구야? 자, 선생님이 지금 2 플러스로 갔을 때를 2.1 같은 걸 대입하겠습니다. 2.1 대입했더니 가우스 속에 있는 건 3.1입니다. 3.1의 가우스값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2 마이너스면 1.9 같은 숫자입니다. 1.9 대입했더니 2.9입니다. 2.9의 가우스가 누구예요? 두 개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없습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난 시간에 찬민이 가우스 숫자로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묻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자, 여기까지는 방금 전 페이지까지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안 틀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틀리는 파트가 아닙니다. 거의 한 7등급까지도 나중에 틀리지 않는 파트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틀리는 파트야. 몇 등급이 틀리냐면 2등급과 3등급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해도 너무 어렵고 2등급 이내에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 배우자마자부터 쉽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싹 다 합성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가까이 갔을 때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G라는 함수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난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알고 싶습니다. x가 1 플러스로 가면 먼저 f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속에 들어있는 f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야?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0이죠? 향이 가는 점의 좌표의 y좌표니까 극한값은 0입니다. 그런데 x가 1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갔을 거 아니야. 2, 1.9, 1.8, 1.7, 1.6, 1.5 이렇게 가까이 갔을 거 아니야. 2였을 땐 누군데 극한값이? 2였을 때도 빵, 1.9였을 때도 빵, 1.8일 때도 빵, 1.6일 때도 빵, 1.5일 때도 빵이야? 내 말 이해되냐? 1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전부터 빵빵빵빵이었어. X축의 평행한 상태입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1까지 다 안 가도 그 전부터 이미 빵빵빵이었습니다. X축의 평행한 상태입니다. X축의 평행한 상태로 점점점 빵에 가까이 간다면 보라색으로 쓴 녀석의 값은 지금 뭐에 가까이 간다고 지금? 0에 가까이 간다고? 근데 X축의 평행한 상태로 X축의 평행한 상태로 점점 0에 가까이 갈 때는 보라색을 0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함수값 처리해서 G한테 대입합니다. 함수값으로서 다음 함수한테 대입합니다.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번에는 fx의 극한값이 누구예요?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방금 전이랑 완전 달라. 방금 전이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1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0부터 시작해서 0, 1, 0.1, 0.2, 0.3, 0.4 이렇게 점점 x의 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 동안의 y좌표는 언제나 마이너스 1이었던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이런 상태로 마이너스 1 가까이 가는 거죠? y좌표가. 이때는 보라색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이 부분이 x축의 평행한선이 아니죠. 아까 x축의 평행한선이었죠.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0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때는 함수값으로 계산하고요. 다음 단계를.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보라색을 t라고 했을 때 fx를 t라고 했을 때 t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극한값으로 처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가까이 갈 때는 함수값 처리하셔야 되고요. x축에 평행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는 극한값 처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다만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는 건 사실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마이너스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에서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x축에 평행한 선이냐, x축에 평행하지 않은 선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게 먼저 대입하는 함수의 값이 x축에 평행하냐 평행하지 않냐에 따라서 평행하면 함수값 처리, 평행하지 않으면 극한값 처리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걸 처음 듣고 잘하는 애들이 2등급이네. 처음 듣고서 100번 듣든 20번 듣든 몇 번 듣든 못하는 애들이 3등급 이하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난 중요한 거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0대 2반 함수값이 누구야? G한테 0대 2반 함수값은 1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G의 극한값은 누구야? 0인가요? 향의 한 점의 y좌표가 0인가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0.5, 0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잖아. 아, 선생님, 이거의 답은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표현 아니에요? 맞아! 이게 올바른 표현이야. 하지만 최종 답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성함수일 때만 중간 과정에서 뒤에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쓰는 게 중요한데 최종 답에는 이 마이너스의 값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걸 봐보겠습니다. 선생님 되게 중요해서 언성도 높여서 에너지 쏟아가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제발 대괄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x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fgx의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0 플러스로 가면 gx의 값이 뭐가 되는데?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x축의 평행선이 아니잖아, 이 선이. x축의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한값 처리할 건데 쌤이 gx를 t라고 썼다면 t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여기다가. 네, 1 마이너스로 쓴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다고? 그럼 이제 다시 f의 값을 바라봤습니다. 1 마이너스면 극한값이 누구야? 네,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쓰면은 졸라 바람직하지만 최종 답에는 요 마지막엔 요거는 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하면은 터득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fgx의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빵 마이너스면은 gx의 극한값이 누군데? 네, 빵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야, 이제 답할 때는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 이제. 뭐라고 답할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로 가고 있긴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군데? 네, 1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자, 요 정도 연습해 드렸으면 보통 터득하거든?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20번, 30번, 40번 연습하고 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완벽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파트로 설명에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처음으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처음으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걸 처음으로 배웁니다. 이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은 못하지만 야, 이런 성질들이 있어, 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의 증명은 A4 용지로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에 가면 수학교육과나 수학과를 다니는 애들만 공부합니다. 걔네들은 증명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런데 우리는 증명을 못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성질들이 대학 가서 배우는 성질인데 지금은 그런 성질들을 차용해서 지금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냥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 푸세요 라는 파트입니다. 자, 어떤 성질이냐면 야, fx의 값은 수렴해. fx의 극한값은 숫자로 가. gx도 숫자로 가. 둘 다 발산하지 않아. 둘 다 수렴할 때만 성립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발산할 땐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수렴할 때만 성립한 성질이야. 수렴했을 때는 실수배를 했을 때 C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함수 fx의 극한값 알파인 거 알고 있는데 앞에 C가 곱해져 있으면 C는 앞으로 끄집어내서 C알파라고 할 수 있어.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두 개의 극한값이 둘 다 수렴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하나짜리가 있었는데 리미트를 두 번 쓰고 따로따로 쓴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도 괜찮아. 따로따로 쓴 다음에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해도 괜찮아. 마찬가지로 둘 다 수렴했을 때는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만 쓰고 괄호 속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더하기 빼기는 리미트 하나를 두 개를 쓰든 리미트 두 개를 하나로 쓰든 전혀 상관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수렴했을 때만 발산했을 때는 성립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나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누기는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나 보지?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나 봐. 분모가 빵이 아니라야지 분수는 정의될 거 아니야.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나누기는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번 쓰고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미트 두 번 쓰여진 나누기를 리미트 한 번 쓰고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이 모든 녀석들은 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 성질입니다. 이 모든 성질은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 성질입니다. 수렴했을 때만 이 실수배, C배,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뭐 별다른 조건이 없네. 무조건 된다며. 나누기만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대. 아,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낼 거 아니야. 야, 니네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데 같다고 한 거야? 같지 않다고 한 거야? 이 보장이 있어야지만 같다고 할 수 있어. 이 보장이 없으면 같다고 할 수 없어. 이게 시험 문제일 거 아니야. 나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모가 빵이 아니었을 때만 리미트 하나짜리를 두 개짜리를 쓰거나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행 수능 시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수능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c야. 상수값으로 수렴했어. x라는 녀석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gx라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알려줬잖아. 상식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잖아. 무한대분의 숫자가 누구야?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쓰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쓰면은 분자 있는 녀석의 값을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을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나 지금 이렇게 전제했잖아 지금. 그런데 방금 전에 분명히 수렴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두 개의 극한값이 모두 수렴했을 때에만, 그리고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만 리미트 두 개짜리를 하나짜리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하지만 오로지 딱 한 개, 무한대분의 숫자일 때는 리미트 두 개 쓴 나누기를 리미트를 한 번만 쓰고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한 개만 허용합니다. 이거를 수능에 출제합니다. 교과서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고서 해설, 수능의 해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극한값이 0이라는 걸 당신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걸 배워도 기억 못한 애들은 4점짜리 문제 한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무한대분의 숫자만 나누기에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왜 이렇게 더럽게 잘 가니? 마음은 급한데.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fx의 극한값은 3이야. gx의 극한값은 2야. 사용된 연산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 쓸 수 있잖아. 따로따로 쓰면 이거 3하고 2니까 이거 5야. 리미트 하나짜리인데 리미트 두 개짜리 따로따로 쓰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네. 그러니까 6이야. 나누기는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거 맞아?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리미트 두 개짜리 쓴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분수로 나누기 하게 되면 2분의 3인가요? 쌤이 이걸 한 줄도 안 써줬다고 못 알아먹는 거 아니죠?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 근데 귀찮아서 이거 하나 안 썼다고.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자,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극한값이 누구예요? 극한값이 누구야? 1 대입했더니 2분의
되신 거 맞나요? 뭐 숫자 잘못되면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이거 3승이네. 제곱이 아니네. 이거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2하고 1이니까요. 자, 빵분의 빵골의 극한값의 풀이 원칙이 뭐라고요? 네, 인수분해 후 약분이었습니다. 빵분의 빵골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같습니다. 약분했습니다. 답은 4라고요? 4대입 빵분의 빵입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나? 인수분해 못하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못하면 루트가 있을 땐 유리화 후 약분합니다. 유리화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에 내가 곱하는 세의 값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의 값을 곱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x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빵분의 빵 되는 건 얘네들이 빵분의 빵인 거잖아. 4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뭐였다고요? 최고창 계수비고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의 차수가 크게 되면은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게 되면은 빵.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최고창 계수비교에서 그걸 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풀이 원칙도 좀 설명해야 돼서 다른 풀이 원칙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보자마자 답은 알 수 있습니다. 무한대를 대입하면 분모 무한대고요. 무한대 대입하면 분자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차수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했더니 2분의 1인가요? 우리 이렇게 풀고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무한대, 분자와 분모가 다 무한대입니다. 근데 차수의 값은 누가 더 크다고요?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컸을 때는 무조건 빵입니다. 이건 분자의 차수가 큰 것 같은데?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이거의 답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풀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수리 논술로 시험 보러 갔을 때 논술은 내가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되잖아.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를 빨리빨리 객관식 문제나 학교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수능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원칙은 분모의 최고차를 가지고 나누기 하셔야 됩니다.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가지고 분자 분모를 나누기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에 있는 거의 최고차는 x인가요? 쌤이 x로 분모의 값도 x로 나누겠고요. x로 분자의 값도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인가요?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입니다. 언제 이렇게 풀고 있냐고, 이거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최고차가 지금 3차인가? 3차 가지고 분자 분모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x의 3승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x의 3승으로 나누게 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이 녀석들은 빵빵빵이잖아.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이니까요. 2분의 빵이어서 답이 빵인가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게 하라고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게 하라고. 분모의 최고차 x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x로 나누게 했더니 빵이 되는 녀석의 값은 얘네들은 빵이지만 얘가 빵이 아니네. 분자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결과가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에 정확한 풀이를 요구할 때만 x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기 해서 문제 풉니다. 나머지는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 비교.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는 분모의 차수가 컸을 때는 빵.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는 무한대입니다. 다만 문제 이렇게 출제될 때가 좀 있습니다. x값이 무한대로 봤을 때 선생님이 약간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분자의 차수가 크긴 합니다. 근데 무한대면 무한대긴 하지만 얘는 플러스 무한대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풀이 원칙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풀이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 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유리화가 원칙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은 앞에 거의 차수하고 뒤에 거의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심지어 최고창, 앞에 거의 최고창과 뒤에 거의 최고창이 개수도 똑같아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앞에 거의 차수하고 뒤에 거의 차수, 그리고 앞에 거의 차수하고 앞에 거의 개수하고 뒤에 거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그때만 수렴합니다. 개념 확인 5번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꼴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맞아? 앞에 건 무한대 대비되니 마이너스 무한대, 뒤에 건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차수가 앞에 거 뒤에 거 차수가 똑같나요? 앞에 게 차수가 더 큰 거죠? 그럼 답을 뭐라고 할 건데요? 네, 이건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는 것 같은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앞에 거 통으로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건 차수가 몇 차야? 차수의 1차, 개수도 1입니다. 마이너스 이것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빼고 이 무한대 차수는 1차, 개수도 1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고차가 몇 차야? 루트 제곱이니까 차수는 1차, 개수는 루트 x제곱이니까 개수도 1인가요? 차수 개수가 똑같습니다. 차수 개수가 똑같으니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차수 개수가 똑같았을 때 풀이 원칙이 유리화입니다. 분모 있는 값이 1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화하겠습니다.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모의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걸 곱할 생각입니다.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의 값을 곱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제곱이니까 2x가 남습니다. 이제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문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유리화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습니다. 차수의 값 확인했습니다. 1차분의 1차인가요? 다만 얘는 x의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차입니다. 차수의 값이 높은 녀석의 값은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차수의 값이 높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차수가 1차인 거고 개수 비교하겠습니다.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1입니다. 얘도 1이고요.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2인가요? 그래서 답이 1이 답인가요? 공식 하나 추가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라고 하는 녀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게 그 문제인데 k가 누구라고? 근데 k는 2라고요? c가 누구라고요? c는 0입니다. k가 2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나는 유리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당신들 몇 번 마주치냐면 적어도 내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적어도 100번 이상 마주칩니다. 100번 다 이렇게 산수해서 유리화해서 풀면 그건 병신이지 않을까요? 100번쯤 만나면 이제 한 방에 1초, 2초 만에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선생님 유리화하려고요.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유리화했습니다. 유리하면 오늘 한 번만 하고 앞으로는 유리하지 맙시다. 자, 유리화했더니 분자가 누구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자가 누구냐고. 이제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려고요. 최고차항은 1차항이 최고차입니다. 개수 비교했습니다. 야, 그러면 C의 값은 무관한 거네? C의 값은 뭐가 돼도 답은 상관없는 거잖아. 우리가 확인하는 건 루트 속에 있는 1차항 개수의 값이 답을 결정하는 방법인 거네? 1차항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을 2로 나누기만 하면 100%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K의 값이 2이기 때문에 K의 값이 2여서 답이 1이라고요?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번 할 때마다 유리해서 풀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빵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 빵 곱하기 무한대꼴은 아까 전에 풀이 원칙이 뭐라 그랬어? 반드시 빵에 해당하는 녀석은 괄호가 쳐져 있다고? 빵 곱하기 무한대꼴은 빵에 해당하는 게 괄호가 쳐져 있고 괄호에 있는 녀석의 값을 통분하는 게 풀이 원칙입니다. 자, x한테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한테 1을 대입해 봤더니 얘는 뭐야? 빵분의 1이야? 빵분의 1은 무한대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1 대입했더니 1-1이니까 빵인가요? 그러네. 빵에 해당하는 녀석에 괄호가 쳐있네. 빵에 해당하는 게 괄호가 쳐있고 우리는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기 때문에 통분하겠습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을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 누구야? 이제 꼴이 빵분의 빵꼴로 바뀐 것 같은데? 아까 전에는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었는데 지금은 빵분의 빵으로 바뀌었잖아. 빵이 되는 원인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빵 되는 원인 두 개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1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조사했더니 앞에 거는 빵 대입되니 극한값이 누구야? 빵분의니까 무한대인가요? 뒤에 거한테 빵 대입했더니 뭔데? 1 빼기 1이니까 뒤에 거 빵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입니다. 반드시 빵에 해당하는 녀석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괄호 속에 있는 거 통분하라고 했는데 아이씨 빵에 해당하는 새끼가 통분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럼 루트가 있잖아. 유리하면 되겠네. 유리화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앞에 건 x분의 1인데 유리화했더니 분모의 값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분자는 누구예요? x 플러스에서 x 1을 뺐으니까 x고요. 빵? 빵이 왜 1로 둔갑했지?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니까 빵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은 얘네 두 개가 빵 되는 원인이어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빵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참민아, 쌤, 네 표정을 봐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 너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fx의 극한값 2라고 합니다. 지금 사용된 연산은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쓰는 거 귀찮으니까 바로 말로 하겠습니다. 앞에 거 2대입했더니 4입니다. gx의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x의 값이 지금 3으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은 3입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녀석의 값은 이거 나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빼기의 값은 따로따로 하는 거라서 이 값은 8 빼기 3 분모는 5야? 분모는 빵이 아니네? 빵이 아니니까 리미트 다 따로따로 달고 풀 수 있겠네? 분자의 값은 누구라고? 2 더하기 6? 답은 5분의 8인가요? 이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두 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누기는 분모가 빵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녀석들 연습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1대입 했더니 빵분의 빵인가요? 1대입 하면 빵분의 빵 맞아요? 풀이 원칙이 인수분의 약분입니다. 약분했더니 x 플러스 4만 남나요? 거기다 우리는 1대입 했더니 극한값 5입니다. 두 번째도 빵분의 빵분인데 루트화 있습니다. 유리화하겠습니다. 유리화했더니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분자는 x 플러스에서 4를 뺐으니까 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나? 하지만 분모에는 뭘 곱했다고? 가운데 뭐가 플러스 녀석의 값을 곱했다고요? 그럼 이건 빵 되는 원인이 약분했습니다. 거기다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마지막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대입했을 때 분모빵 분자빵입니다. 유리화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값은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곱한 녀석의 값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값을 곱했습니다. 분모는 유리화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요? 인수분해해주면은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1인가? 약분할 대상은 빵 되는 원인이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빵 되는 원인은 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5.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다고요.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5분의 8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고 차수의 값을 확인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 차수의 값이 분자분모가 똑같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답은 최고차항계수 위에서 3이라고요? 자, 이 녀석은 차수가 다릅니다. 분모의 차수가 큽니다. 답은 얘는 몇 차야? 분자는 2차입니다. 분자의 차수가 큽니다. 답은 얘가 좀 까다롭다.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0보다 클 때는 x라고 처리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처리하니까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이 걱정스럽습니다.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다면서요. 근데 x가 여기 조그만 글자가 마이너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절대값 x의 값을 뭐라고 놓겠다고? 이게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려고 차수의 값은 1차분의 1차잖아. 쌤 지금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려고 합니다. 분자의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2야? 분모의 최고차항계수는 여기도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답은 1이 답이라고요? 루트 x의 제곱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절대값으로 바꿀 거고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차수의 값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앞에 거 차수가 큰 것 같다? 답은 뭐라고요? 뒤에 거는 답이 뭐야?
지금 K가 4인 것 같은데 답이 뭐라고요? 답은 2분의 K니까 답이 2라고요? 1차함계수를 보고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답이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꼴의 극한입니다. 첫 번째 게 빵 대입했더니 앞에 게 무한대입니다. 빵분의 1이니까 무한대고요. 뒤에 게 빵 대입했던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빵입니다. 빵 되는 녀석의 값을 통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분했습니다. x가 빵으로 왔을 때 앞에 건 x분의 1입니다. 뒤에 거 통분하고 있습니다. 통분했더니 x 플러스 2 곱하기 5x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에서 x 플러스 2 뺐습니다. 4x인가요? 근데 빵 되는 원인만 제거하겠습니다. 빵 대입에서 빵 되는 원인이 x인가요? 나머지 거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답이 뭐야? 뭐라고 얘기했죠? 너무 세게 눌렀더니 화면이 찍 그어지네. 뭐야? 너 왜 공중에서 나 안 긋고 있는데 왜 써져 너? 왜 이래? 내가 뭐 잘못 눌렀나? 극한값이 누구라고? 나 지금 빵 대입하죠 지금. 빵 대입하니까 4분의 4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무한대를 대입하면 앞에 거 무한대입니다. 앞에 건 무한대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이 뒤에 거의 극한값이 무한대면 무한대꼴에서 극한값이 1이에요. 계수비기에서 1 빼기 1이니까 이건 빵입니다. 그래서 난 통분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건 x 대비 두고요. 뒤에 거 통분했습니다. 통분하면 루트 x 플러스 3분의 루트 x 플러스 3 빼기 루트 x 플러스 2야? 이제 뭐하지? 얘가 또다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대입하면?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유리할 생각입니다. 유리화했더니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플러스 3 근데 분자가 뭐가 되지?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뺐으니까 1인가요? 자, 그러면 x를 분자에 씁시다. 여기 x 곱한 녀석의 값을 분자에 쓰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분모는 1차항인가 이게? 이것도 1차항이에요? 1차분의 1차입니다. 계수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2분의 1인가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나오고 싶었던 진도가 끝난 줄 알았더니 더 있네. 나 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는데 니네가 질문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아름답게 안 끝나잖아. 어떡하지? 나 여기까지 끝내고 숙제 졸라 많이 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자, 다음 스케줄 뭐 있어요? 영업은 몇인데요? 너는요? 4시 반에 뭐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숙제 가지고 옵시다. 배우신 데까지 함수역간의 활용 파트 전까지만 숙제 가지고 옵시다. 당연한 거죠?